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성한 라인 중 첫 번째 대학교인 서강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연세대학교를 먼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측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26학년도 전형 계획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서강대학교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1월 중순 넘어서도 딱히 공지가 없으면은 그때는 기존 전형 계획으로 연세대학교를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항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수시 전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2025학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사항들을 제외하면은 영향력이 큰 요소들은 딱히 없습니다. AI 기반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 2025학년도 당시에도 이미 신설이 되어서 모집을 마친 상황이고 계열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의 제한 없은 사항 역시 2025학년도 당시에도 이미 계열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에 제한 사항이 없던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서강대학교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신설 전형들 역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전형이 아니라 지원 자격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특수 전형이라서 대다수의 지원자들에게는 딱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사항이고요. 결국 이래저래 쳐낼 것을 쳐내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교과 90% 출결 10%에서 교과 100% 변경 사항 그리고 논술 일반 전형에 논술 80% 교과 10% 출결 10%에서 논술 100% 사항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관련 사항의 경우 서강대학교를 지망할 정도의 학생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여학생들 중에서는 간혹 심한 생리통으로 조퇴나 결석한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가 되는 바람에 미인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 역시도 1구간을 넘어서는 4일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전형 구조가 변화된 것은 맞지만 원래부터 지원군 대부분이 만점을 받는 바람에 영향력이 없던 출결 10%가 그냥 백지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교과로 싸움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안심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보다는 2024학년도에 들어서 대폭 완화시킨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및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라는 내부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2025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도입되며 전형 정체성이 아예 변화해버린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등의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한 입결 상승 흐름이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예비를 받았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는 최초 합격을 하는 기묘한 현상을 꽤 많이 마주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2025학년도 입결이 확실하게 발표되어야 확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래저래 2026학년도 역시 서강대학교의 고공행진은 쭉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논술 일반 전형 역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한 출결 점수 기준과 더불어서 1등급은 100점, 8.75등급까지는 96점이라는 딱히 변별력이 크지는 않은 교과 점수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석소장의 경험상 논술을 제대로 못 써서 떨어진 것 같다는 학생은 있어도 논술은 기가 막히게 잘 써냈는데 내신 등급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 같다는 학생은 한 명도 보지 못한 만큼 딱히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강대학교 측에서도 아마 두 전형 모두 해당 평가의 무의미함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전형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서강대학교의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대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그간 꾸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별 모집인원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작년에 전형 기조가 이어져도 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에는 변화사항이 조금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서강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석소장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살펴보신 분이라면 붉은색 셀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텐데 바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꽤나 이슈가 되었던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 학부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학부 모집 인원이 싹 다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석소장도 처음 자료를 살펴보고는 서강대학교 역시 다른 몇몇 대학교처럼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2025학년도에 급작스럽게 신설된 자유전공 모집 인원은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신설된 AI 기반 자유전공 학부는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두 자유전공 학부 모집 인원은 2025학년도만 모집하고 쓱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서강대학교 내부자가 아닌 만큼 함부로 확언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면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서강대학교 측에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통합 및 폐합을 하고 싶어 했는데 요즘 트렌드대로 인문 쪽 모집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자연적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기에는 재학생들과의 마찰도 걱정이 되고 서강대학교의 강점 분야에도 영 맞지 않아서 고민하던 와중에 마침 2025학년도 자유전공 신설 이슈를 틈타서 겸사겸사 지원금도 받으면서 2025학년도에 들어 허울뿐인 모모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가 2026학년도에 들어서는 모모 자유전공학부를 없애는 동시에 공중에 붕 떠버린 모집 인원을 원래 의도대로 모집 단위마다 분배하는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각 전형별로 살펴보자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5명과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10명을 합친 15명은 인문계열 모집단위 7명과 자연계열 모집단위 8명으로 균형있게 분배가 되었지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10명은 인문계열 모집단위 -2명과 자연계열 모집단위 11명으로 사실상 자연계열 모집단위에만 고스란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026학년도 지원자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음모론 느낌이 다소 나기는 해서 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처럼 어떤 모집단위가 작년에 있었다고 해서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입결분석 컨텐츠에서 언급을 했던 펑크 전공인 글로벌 한국학부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모집 인원은 싹 다 다른 전형 모집 인원으로 넘겨둔 모습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한국학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는 선호도가 낮은 전공 정체성에 2024학년도부터 독립 모집 단위로서 분할 모집 시작 그리고 그 분할 모집에 야수의 심장을 갖고 도전한 도전의식이 투철한 20명의 지원자 중에서 16명이 없다시피 한 수준의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실패에 대환장 파티 덕분에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3, 4등급 학생들이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서강대학교 측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했는지 2026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물론 2024학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만큼 2025학년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았겠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2025학년도 입결이 공개되어야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서강대학교는 2026학년도 역시 입결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던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역할을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의 후속 전형인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아니라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위호환 역할로서 입결의 구분선 역할을 하던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역시 2025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되는 등 전형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바람에 믿을 것이 내신 등급만 있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 당시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사실상 없는 편이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무방한 면모가 있었고 2026학년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26학년도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 시장에서는 마찬가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년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할 시즌이 되면 선생님 내신만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쓸 곳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진짜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는 Z점수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족해서 고려대학교는 비교과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족해서 서강대학교는 내신이 부족해서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비교과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족해서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족해서 결국 경희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최상향이 되어버리는 형태도 종종 목격을 하고요. 석 소장이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서 접수 앞두고 늦었다고 느꼈을 때는 진짜 늦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세부적인 전형이야 원서 쓸 때 알면 되지와 같은 아니란 생각은 접어두시고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항상 각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